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국민의힘과 연대하는 것은 별 의미 없다라면서 또 선을 그었습니다.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. 저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약간 불안했습니다. 황교안 대표랑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상황에서 탄핵 이후의 전국에서 같은 고민, 같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그런데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를 다 통합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하실 게 거의 명확하고요. 제가 알고 왜 그 판에 들어가냐. 제가 유승민 대표랑 정치한 게 얼만데 뷔페를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진짜 장을 비워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장을 비우는 일에는 혁신적인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. 이동학 의원님, 네.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.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외칠 때부터 불안했다라는 목소리를 하면서 잠재적 경쟁자들 다 배제할 것이다 라면서 연대 의미 없다라는 얘기했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상황이 뭐 다른 당이긴 하나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누가 이겨도 사실 승자는 없거든요. 이 전체 판에서는 패배하게 돼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의 오만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, 그러니까 헌법을 존중하고 적어도 반헌법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 사람들이 제대로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서 헌법을 제대로 지키겠다 이런 정도의 신뢰는 갖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제3지대 이 보수 개혁을 표방하고 지금 나와 있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뭔가 공조를 하고 싶어도 공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. 왜냐하면 똑같이 도매금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테니까요. 이제 그런 점에서 저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라든가 언행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실제로 뭔가 개선의 여지 이쪽으로 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여지를 전혀 주질 않죠. 계속해서 이 극우 보수 쪽으로 강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저런 판단을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태규 의원님, 그럼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냥 개혁신당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계산인가요?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네. 이준석 대표가 고민이 많을 겁니다.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몇 명의 후보를 내서 몇 명을 당선시킬지 부분에서 정말 굉장히 어둡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제3지대 또 소수정당이 한계긴 한데 네.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지방선거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합당이든 아니면 선거연대든 네.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동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가지고 과연 지방선거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. 여기서 괜히 선거연대나 이런 걸 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번 이 연대를 통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에 아마 저는 그쪽으로 조금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연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근거들을 지금 대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명분들을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대해봤자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얻을 것이 없다. 그래서 본인이 아마 이후에 정치적 행보나 이런 부분을 지방선거 이후로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측이 좀 됩니다. 연대해봐야 득이 될 게 없으니 네, 그런 얻을 게 고민을 없다고 하겠다. 보는 거죠, 지금. 김현 대변인 어떻습니까? 네, 저는 사실 이 대변인으로서 이 대표의 발언을 좀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네. 그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그 발언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었습니다. 그래서 왜 그렇게 워딩이 3개 나갔습니까? 라고 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맥락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당시에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었었고 구치소로 가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불이하게 나온 그런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, 좌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러던 상황에서 황교안 전 대표의 이 자택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발부가 된 그런 것들에 보면은 우리는 이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국가인데 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게 되는 인신의 구속이 이렇게 쉬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사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